그럼 지금부터 이강철 대표의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 질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받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께서 얘기도 해줬지만 먼저 날씨가 좀 굳은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세월 침몰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어서 기자분들은 좀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라도 희생 당하신 분들에 대한 묵념, 그리고 세월호 아직도 지금 302명 가운데 대부분 다 이제 사망자로 발견이 됐고 114명이 아직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그들의 무사 귀환과 또 돌아가신 분들의 영령을 이렇게 좋은 곳에 가시라는 묵념을 우리 직원들은 차렷 일동 묵념. 바로 조금 기자분들이 볼 때는 번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건 봉사활동 다니는 건 제가 홍보를 하는데 제가 워낙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저는 지난 4월 23일 날 진도 팽목항에 다녀왔습니다. 그 유가족들을 만났고 또 그리고 26일 날은 안산에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유가족들에게 조의도 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한 60대 가까이 되는 아저씨인데 손녀라고 그래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맞냐, 이게 나라가 맞냐,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데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서 저도 지금까지 정말 아픔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아픔이 빨리 가셔지고 또 그리고 아직 114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무사 한 분이라도 무사 기원을 빌면서 사실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비를 맞는 비가 정말 이슬비처럼 왔는데 저는 그 느낌을 비를 맞으면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분들의 소구름만큼 내리는 비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맞으면서 제가 현역 시인이기 때문에 조시를 하나 써서 누군가의 사랑이었던 그대들에게 바치겠다는 조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자회견 하다 말고 웬 조시냐 하는데 제가 쓴 조시를 잠시 먼저 낭독하고 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었던 그대들에게 바칩니다. 시인 이강철. 그대 날아서 파랑새가 되소서. 우리 모두는 애끓는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 비를 속절없이 맞고 있습니다. 그 해맑은 미소 늘 안겨주며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기도였던 그대들이 시린 바다 속이라니요. 억제할 수 없는 슬픔 가슴 깊이 묻고 못다 핀 꿈들을 가슴 깊이 기립니다. 눈부신 하늘 아래 스쳐온 그대들의 삶들을 희디히게 걸러 뜨거운 가슴 보듬고 사르며 이뤘던 모든 일마다 순결한 불로 남아 온 세상을 밝힐지니 성결한 그대 사랑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그대 맑았던 삶과 못다 이룬 꿈들을 받들어 사람 사는 세상의 아름다운 희망으로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제 그대 훨훨 날아서 다음 세상에서는 그대의 꿈 거침없이 펼쳐다르는 파랑새가 되소서.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이 없는, 아니 어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없는, 그리고 세상의 고통, 아픔, 슬픔 전혀 없는 새 세상, 그 너른 천국의 땅 하나님 품 안에 영원 불멸의 극락 세상에서 평안히 영면하소서. 고이 잠드소서. 다 언론에 보도됐지만 사상 초유의 세월호 침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정 총리가 직접 얘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다양한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히며 다시는 이런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흐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팽목항과 함께 지금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있을 때마다 느꼈던 건 이겁니다. 저도 모든 정책 사안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대안을 받아오는데 저는 단호하게 대한민국 무능한 정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이런 큰 사고가 있을 때 재난을 잘 위기를 극복했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만 해도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페인 크루즈선, 지금 가라앉은 세월호보다 3배나 큰 배였고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305명이 대형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침착하게, 즉 이리저리 혼잡스럽지 않게 모두 구명조끼를 입히고 갑판으로 다 나오도록 해서 양쪽에 기울지 않도록 양쪽에 조를 짜가지고 나눠놓고 거기에도 차가 80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사고 없이 건졌고요. 2013년도에 LA인가요? 비행기 사고, 거기에서도 한 명의 희생자 없이 다 건져냈습니다. 이런 걸 정부가 가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만 해서 그대로 시행만 해도 참 되는데 우리의 매뉴얼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구조보다는 높은 사람 보면 의전에 신경 쓰고, 구조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신경 쓰고, 구조보다는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사고가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쉬운 거예요. 저도 여기 오거리 신호체계 바꾸는데도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거기를 가장 많이 통행하는 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물어보면 신호체계를 어떻게 하는데 가장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짓을 공무원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침몰도 그러면서 제가 고사를 생각해낸 거 있어요. 예전에 중국 고사인데 거기는 장독대가 굉장히 큽니다. 술을 담는 거. 그 큰 장독대에 어린애가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구하려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사다리 가져와라, 끈 가져와라, 동아줄 가져와라, 저거 누가 밀었냐, 지가 빠진 거냐, 이거 하고 있을 때 동네 어린이 하나가 자기 머리만한 돌을 집어가지고 장독대를 깬 겁니다. 어른들이 책임 문제, 구조를 어떻게 하냐, 매뉴얼 따질 때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장독대를 깨물어서 그 아이 생명을 구한 이런 것들을 정말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이 국민 안전에 신경 쓰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면서 바로 이러한 다양한 비리와 잘못된 관행, 비정상 특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 부정부패, 비리, 그리고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보여지는 백해무익하고 무능한 정치권의 행태를 이제는 정말 다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새정치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에 새정치 실현을 목표로 출범했던 새정치 국민의 당과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 실현의 길에 나섰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신들의 기득권만큼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는 잘못된 기존 정당들에 의해 좌절된 새정치를 기필코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범한 새정치연합 부활추진위원회가 의기투합하여 새정치 실현 결의를 통해 새정치당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새정치당은 국민의 안전과 함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민생 최우선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정당입니다. 즉 국민과의 약속은 아예 지키려고조차 하지 않는 후한무치 새누리당과 새정치를 하겠다더니 이름표만 달고 새정치 철회라는 국민 대 사기극을 벌여 도로 민주당이 되고도 이름 많은 새정치를 달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아주 뻔뻔한 사기꾼 정당인 도로민주당 등 기존 정당들은 이제 새정치를 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당이 일어나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최우선 새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과의 약속은 따라서 이번 6.4 선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 정치와 약속은 꼭 지키는 새정치의 선거 프레임이 될 것이며 정치인들보다 훨씬 현명한 국민들이 진정한 새정치를 펼칠 우리 새정치당을 선택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지난 60년간 기존 양당을 줄기차게 밀어줬지만 당리당략에만 목숨 걸고 쌈박질만 했지 국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대책 없이 무기력한 잘못된 기존 정당 정치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최우선, 국민 안전 최우선 새정치와의 구도가 될 것입니다.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은 이번 6.4 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후보를 비롯하여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든 선거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것이며 최소한 과반수를 당선시키겠다는 목표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이에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에서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천 접수를 할 것이며 5월 11일 공천장 수여식과 공천 후보자 6.4 선거 필승 전진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새정치당의 공천 전략은 첫째도 둘째도 무금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금천을 통해 기존 정당 정치의 폐해와 부정부패 정치를 말살시키고 반드시 새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적 공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치 신인, 부패하고 잘못된 기득권 정당의 공천 폐해 장벽에 의해 정치 진출 기회를 잡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정치 신인들을 발굴 등용할 것이며 특히 대한민국 정당 역사 최초로 기존 정당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새정치 실천 강령 서약을 통해 새정치 실천에 대한 의지와 열정만 확인되면 공천을 할 것입니다. 가장 주된 새정치 실천 강령 서약 내용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선거법, 정치자금법, 뇌물 등과 연루만 될 경우에도 스스로 사퇴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아울러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모든 재판은 6개월 내에 3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이를 위해 법 개정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기존 정당들이 가장 큰 폐해인 부정부패와 돈공천, 돈선거를 일시에 차단시킬 것입니다. 아직도 가장 잘못된 공천 시스템과 정당 운영 시스템 때문에 눈물 흘렸던 정치 지망생들에게 특히 돈공천, 공천 장사 때문에 그리고 기존 정당들이
공천 문턱에서 좌절하던 정치 신인들에게 모든 문호를 활짝 열어 새정치 실현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대한민국 정치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하는 열정만 있다면 공천할 것입니다. 기존 정당에서 하는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자 하는 열정과 새정치 실현에 대한 의지만 확인되면 그들을 공천하여 주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새정치의 물길을 확 열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조직 줄세우기 공천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아니기 때문에 새정치당 선출직 공직자들은 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즉 당의 눈치를 보거나 당의 목소리 때문에 중앙정치에 흔들리는 현재의 잘못된 지방자치가 아니라 당보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지방자치, 지역과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지역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들이 아주 나쁜 관행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이나 이권개입, 인사개입을 완벽하게 새정치당은 차단할 것입니다. 물론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새정치 아카데미 정책 세미나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정책 전문가, 당선자를 정책 전문가로 성장 발돋움시켜 지역자치에 걸맞는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 실현과 지역 정책 조율, 공조를 해나갈 것이며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고 지혜를 모아 지역자치,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새정치, 새행정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이에 새정치당 출마자 모두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정치를 영원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명심하고 새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먼저 부패하고 잘못된 기존 정당 정치를 완벽하게 배격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의지로 새 정치당의 새정치 실천 강령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합니다. 새정치 실천 강령은 뒤에 첨부를 했으니까 제가 읽으면 시간이 또 여러분들 많이 뺏을 것 같아서 그건 참고 자료로 첨부를 했고요. 우리 새정치당 육사선거 출마 후보자 공천 신청 안내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공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이곳 새정치당 대전광역시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말씀드린 대로 11일 날 오페라 웨딩에서 공천자 대회를 갖고 5월 15, 16 후보 등록을 전 지역 다 해서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